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요. 테크 주식 말고 다른 섹터의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3년 가까이 몸담았던 여행업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호텔리어로 만 22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떠한 여행 주식도 지금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누구나 지금 쉽게 그 여행업계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 넘게 꽁꽁 얼어붙었던 여행업계가 조금씩 이제 위드 코로나를 주창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여행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고, 또 이제 가까운 시일에 그 코로나가 완전히 잠식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여행업계의 화랑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코로나가 너무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 나왔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후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복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2년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이 되면서 여행업계는 생각보다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기업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의 보유량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현금을 많이 태우면서 500억이었던 현금이 100억 이하로 줄었다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부채는 100억밖에 없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 부채의 규모가 2배, 3배 올라갔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여행업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특성입니다. 여행업권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식을 판매한다거나 객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시간을 판매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내일 판매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호텔이 객실이 10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0개를 오늘 다 판매를 해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재고가 발생을 하면 10개의 객실을 오늘 판매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내일 110개를 판매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따라서 재고가 쌓이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행업계입니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손실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 손실이 지금 재고로 남아있다면 향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서 이 옛날에 못 판 거를 판매하면 될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호텔 객실이 100개밖에 없는 호텔은요, 앞으로 아무리 경기가 좋아지고 호텔 업계가 화랑이 찾아온다고 해도 100개 이상의 객실을 판매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2년 동안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5년,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그 여행업계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반짝할 가능성은 높죠.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종식이 된다면 적어도 6개월, 아니면 길면 1년까지도요 굉장히 많은 매출의 향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사항은 CNBC 프로에서 작성한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하이 베타 5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베타 지수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변동성을 대표하는 이런 평가 지수거든요.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식들이 점프를 할 것이다. 만약에 시장이 바운스를 하게 되면, 따라서 지금 소개되는 5가지의 종목은요, 시장이 반등할 때 조금 더 다른 주식보다는 많이 뛰어오르면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마켓의 볼라틸리티, 변동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키팀이었다. 가장 중요한 주제로 지금 주식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들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들이요, 지금 샤프한 바운스, 지금 급속도로 만약에 V-쉐입으로 반등을 할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주식들이 따로 있다라고 CNBC 프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우리가 보통 이제 다우존스 지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 다우존스 지수가요, 지금 5주 연속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5주 연속으로 계속 마이너스 추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지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악재가 너무 많이 쌓여 있죠.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물론 가장
커다란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아직은 감이 잡히지가 않죠. 자,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점점 더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죠. 중국 쪽에서 지금 다시 락다운을 시작했잖아요. 선전시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감염자가 나타난 것은 아닌데 중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를 완전히 지로로 만들겠다. 전혀 이제 허용을 하지 않겠다. 위드 코로나 우린 안 한다. 이러한 정책을 지금 고수하면서 중국 쪽에서 락다운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만 했는데 지금 전쟁도 나고 중국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모디티 가격,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CNBC 프로는요. 언젠가는 안정이 될 거고 시장이 반등을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식 투자의 가치가 높은 5가지의 그 종목을 우리한테 선별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선별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베타 지수가 3.0을 넘어간다. 아니면 3.0 가까이 있다. 뭐 이러한 이유 하나인데요. 자, 베타가 뭔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타는 측정 방법이다. 뭐를 측정하냐면 하나의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구랑 비교하냐면 시장의 그 오버럴 마켓이니까 평균치랑 비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타 지수가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식은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요. 시장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만약에 1.0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평균보다 지금 변동성이 더 높은 주식이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주식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쉬운 예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S&P 500이 1% 정도 올라간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베타 지수가 높은 주식은요. 3% 급등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베타 주식이 한 3.0 정도 되는 주식들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시장이 1% 떨어지면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1% 올라가면 플러스 3%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주식,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주식은요. 지금 올해 들어서 10% 이상 하락을 한 종목들만 지금 소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두 자릿수 이상으로 떨어진 종목도 많이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에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좀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강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트레이드를 위한 것이지 롱텀 플레이는 아니다.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산업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CNBC 프로에서는 믿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주식들이 지금 포함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CZR입니다. Caesars Entertainment고요. 현재 YTD로 1월 1일부터 17.2%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역시 지금 YTD로 20% 넘게 빠졌죠. 보시는 것처럼 베타 지수가 3.0, 2.8 정도. 테슬라도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세 번째는 노르웨지안 크루즈인데요. 베타 지수는 2.7 그리고 지금 YTD로 4.2%가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 네 번째 종목은 MGM인데요. MGM은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티커 네임이고 베타 지수가 2.7 그리고 YTD로 주가는 8.9% 하락을 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도 역시 크루즈죠. RCL이고요. 베타 지수는 2.7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올해 들어서 9.6% 정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시킹알파로 자리를 옮겨서 자, 이 5가지 종목의 펀더멘탈이 어떤지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킹알파에 도착을 해서요.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더 하이 베타 5라는 제목을 가지고 5가지의 종목을 이미 이 포트폴리오에 넣어 놨고요. 자, 5종목에 대한 자세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팅을 좀 보시죠. 자, 레이팅 중에서 첫 번째는 SA 오토즈 레이팅입니다. 자, 지금 시킹알파에 기고를 하고 있는 준 전문가들, 주식 블로거들은 각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CZR, 시저 엔터테인먼트죠. 시저 엔터테인먼트는 무려
5.0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 전문가들이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MGM 리조트가 4.0 나쁘지 않은 점수고요. 노르웨지안 크루즈가 3.66, 테슬라가 2.8, 마지막으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요 1.66 지금 매도에 추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좋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시저 엔터테인먼트가 4.71로 가장 좋습니다. MGM 리조트는 4.05고요. 노르웨지안 크루즈는 3.62, 4위가 지금 로얄 캐리비안이고요. 3.58,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전문가들의 점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직까지 월가의 전문가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 점수가 3.48이니까 중간 이상은 되는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정량적 분석으로 이제 퀀트 스코어가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단연 1위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A를 받고 있잖아요. 성장률도 A, 수익률도 A+, 모멘텀 A, 마지막으로 EPS의 리비전, 예상치죠. 예상치가 지금 A-로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예상치의 그 수정 정도죠. 그러니까 EPS 수정이 지금 좋은 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만 지금 F학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싼 주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46이라는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 퀀트 스코어로 두 번째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MGM입니다. MGM 리조트가 3.18이고요. 자, MGM 같은 경우도 다른 분야는 지금 점수가 괜찮은데 밸류에이션이 D-를 보이고 있고 지금 수익률이 C+로 중간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시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퀀트 스코어가 2.7입니다. 시저 엔터테인먼트의 약점은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얄 캐리비안 역시 2.71,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고 지금 수익률이 F 확정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노르웨지안 역시 지금 밸류에이션이 D, 그 다음에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에서 F를 받으면서 2.67이라는 점수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현재 그 EPS 리비전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그 전문가들이 안겨주고 있는 EPS의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MGM 리조트 역시 B+로 좋은 모습이고요. 안타깝게도 나머지 세 종목은 EPS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금 PE 레이쇼를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요. 무려 세 종목이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로얄 캐리비안, 그 다음에 시저 엔터테인먼트, 마지막으로 노르웨지안 이렇게 세 종목은요. 아직까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현금을 계속 태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행인 점은 자, 시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프라이스 캐시플로우가 있죠. 캐시플로우와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한 건데 12.85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다.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는 아직까지 면하지 못했지만 현금은 태우고 있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지금 시저 엔터테인먼트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PEG를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성장률과 PE 레이쇼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테슬라만 0.23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 그리고 포워드로도 1.4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요 세 종목은 PE 레이쇼가 마이너스니까 PEG를 구할 수는 없겠죠. 자, 옆에 보시면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요 세 종목은 아무래도 요 PS 레이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PS 레이쇼로 봤을 때 로얄 캐리비안비아는 11.2배로 굉장히 높죠. 그리고 노르웨지안도 9.6배나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굉장히 적었을 텐데 거기에 지금 11.2 그리고 9.6이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시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5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저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1.6배만 하면 지금 이 기업을 완전히 사버릴 수가 있다.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괜찮게 지금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로스 성장을 좀 살펴보면요. 자,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은 시저 엔터테인먼트가 163%, 그 다음에 MGM이 92.27이고요. 테슬라가 70.67입니다. 반면 로얄 캐리비안 베이 그리고 노르웨지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고요. 자, 향후 12개월의 전망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지안 82%, 로얄 캐리비안 79%, 시저 같은 경우는 50.16%를 예상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49%, MGM이 38%입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5종목 모두 굉장히 좋은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수익률을 좀 보면요. 수익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종목이
종목이 아직 그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넷인컴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넷인컴으로 보면 시저 엔터테인먼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리고 노르웨지안이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플로우의 마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저 같은 경우는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요, 뎃을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여행업계 기업들이 굉장히 지난 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데투 에퀴티가 있는데 데투 에퀴티라는 것이 뭔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에퀴티는 자기 자본입니다. 내 돈이죠. 내 돈과 그리고 부채를 비교하는 거예요. 꾼 돈이 더 많으면 이게 100%를 넘어가고 만약에 내 돈이 더 많으면 100% 이하로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시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부채가 나의 돈에 비해서 600% 가까이 더 많다. 굉장히 부채가 많은 상황이죠. 노르웨지안이 540%, 로얄 캐리비안이 427%, MGM이 223%, 테슬라는 지금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부채가 28%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가지 지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여기 지금 종합적인 서머리는 나와 있지 않고요. 직접 각 기업에 들어가서 좀 봐야 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수치를 볼까요? 시저를 먼저 보시죠. 자, 시저로 들어가서 시저 엔터테인먼트의 그 서머리 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리스크라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자, 리스크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리스크의 5가지의 수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숏 인트레스트가 나오는데 5.36%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저 엔터테인먼트의 전체 주식 중에서 5.36%가 공매도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쉐어즈 숏은 뭐냐면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그 자금의 규모입니다. 10.96 밀리언이고요. 세 번째 데이즈 투 커버가 3.72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각 주식의 평균 거래 수가 있잖아요. 이 평균 거래 수에 즉 시저 엔터테인먼트의 평균 거래 수에 3.72를 곱해야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저 엔터테인먼트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을 해서 모든 공매도꾼들이 이 주식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다 빠져나가는데 무려 3.71이 걸린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하는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다. 3.71 정도 걸리는데도 개의치 않고 공매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 24months 베타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타 지수가 3.84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1.0으로 봤을 때 지금 3.8이라는 것은 3.8배 정도 지금 훨씬 더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식이 만약에 시장이 1% 떨어지면 이 주식은 3.8%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얼터맨 제 스코어가 있는데 제가 몇 번에 걸려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이 기업이 완전히 파산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수치가 1.8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3.0 위로 올라가게 되면 파산 확률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시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8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굉장히 부채도 많고 어떻게 보면 파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로 MGM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MGM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자, 리스크만 보면 되겠죠. 자, 베타 지수는 2.55인데 자, 얼터맨 제스코어가 0.91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 시저보다는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1.8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죠. 따라서 MGM 리조트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노르웨지안입니다. 노르웨지안 쭉 내려가서 보시죠. 자, 리스크가 얼트만 제스코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는 지금 처음 나오잖아요. 따라서 파산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지금 노르웨지안 크루즈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요. RCL, 로얄 캐리비안이죠. 자,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도 0.01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테슬라는 그 파산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쭉 내려가서 테슬라의
리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5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이 넘어가면 파산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얼트만 제 스코어가 3.0 이상으로 형성이 되면 파산 확률이 없는 것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재무주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영상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이유는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다란 주식에 투자를 해서 한몫 건지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유혹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러한 유혹을 좀 견뎌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 투자로 인해서 많이 수익이 감소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적자를 기록하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사람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그런 좀 실수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채를 끌어다가 뭐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투자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형태의 그 실수를 범하기가 쉬운 상태입니다. 왜냐면 마음이 지금 많이 좀 동요되는 시기잖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투자의 원칙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의 원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분산 투자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러한 투자자가 되자라는 결심을 예전부터 해 오셨을 텐데, 이러한 결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좀 슬기롭게 지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다시 만들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